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9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96일차고요. 오늘 38페이지에 보면 찍찍이 로진 백 발명 볼게요. 70년대에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땀 때문에 라켓 손잡이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끔씩 로진, 즉 송진가루를 바르고 했다. 나는 대학 시절 언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찍찍이를 달아 테니스 바지에 붙일 수 있는 로진백 시제품을 만들었다. 변호사는 내가 만든 제품의 기존 제품 2개를 조합해 만든 것에 불과하니 특허를 신청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몇몇 스포츠 용품 회사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의례적인 거절 편견뿐이었다. 결국 그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을 얻었다. 이미 세상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실행되어야 보상이 돌아온다. 그 이후로는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실행되어야 보상이 들어오는데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만 집중했다. 나는 이미 성공으로 향하는 실패를 거두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다음에 첫 구직 면접, 하트워크 대학교 4학년 재학 시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채용 설명회가 열렸다. 내게 관심을 보인 유일한 회사는 제록스였다. 제록스는 현장 영업사원 2명을 찾고 있었다. 당시 제록스는 오래 몸담아도 좋은 괜찮은 회사로 보였다. 영업직으로 첫 발을 내딛고 경험을 쌓으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될 것 같았다. 내 친구 몇 명도 그 2자리를 놓고 면접을 신청했다. 친구들의 성적을 대강 알고 있던 나는 그 중에서 내 성적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구직 활동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로 무시했다. 내가 면접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를 경험은 없지만 논쟁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얼 팔든 영업이라는 게 결국 교과서의 논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 같지 않은 대답을 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말했다. 이 실패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타고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에 만화를 그리고 결정했던 계기도 웃기는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재치 있는 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영상 안내서. 대학 졸업 직후 친구와 나는 초보자를 위한 명상 안내서를 만들었다. 내가 오랫동안 명상을 하며 얻은 장점이 많아서였다. 소규모 출판사를 통해 명상 안내서를 광고했지만 판매는 세부에 그쳤다. 그는 이 실패를 통해 지역 광고, 마케팅, 제품 개발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이미 배운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었다. 네, 첫 번째 컴퓨터 게임. 80년대 초반 나는 수업의 절반 정도를 휴대폰 컴퓨터 구입에 썼다.
그때만 해도 노트북이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내가 말하는 휴대용이란 상체 힘이 웬만큼 있는 성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나는 2년 동안 매일 밤 주말 시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독학했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아케이드 게임을 만들어냈다. 내가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게임은 상당히 잘 돌아갔다. 하지만 제작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더 뛰어난 디자인과 높은 수준을 갖춘 게임이 출시되는 바람에 내 게임은 순식간에 구식처럼 보였다. 컴퓨터 관련 잡지 뒷면에 게임 광고를 실기도 했지만 20개 정도 판매하는 것에 그쳤다. 참고 성공과 유명세를 거머쥔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중에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다. 나와 동명이인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두 번째 컴퓨터 게임. 나는 우주를 테마로 한 컴퓨터 게임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우주선 조종석에 앉은 기분을 느끼면서 벽돌 사이를 날아다니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성을 폭파시키는 그런 게임이었다. 첫 번째 게임보다 훨씬 수준도 높고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1년을 꼬박 작업했다. 게임은 좋았는데 막상 게임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만들었는데 나 혼자 쓰고 있어. 그러면 너무 웃긴다, 그죠? 당시 기술이 원시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내 상상 속의 게임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했거나 아마 둘 다였겠지만 두 번째 컴퓨터 게임도 잘 안 됐어요. 그죠? 초능력 실습 프로그램. 나는 사용자의 초능력 수준을 추적해서 그 그래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네 장의 카드가 화면에 뜨면 뒷면만 보고 숫자를 맞추는 간단한 게임이었다. 사용자가 25% 이상을 맞출 수 있는지 보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나 스스로 초능력을 믿지도 않거니와 카드 숫자를 섞는 프로그램이 약해서 동일한 카드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재미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 순전히 운일 뿐이었지만 한동 안이라도 25%의 정확도를 유지하면 자기가 무슨 투시력이라도 갖춘 것처럼 투시력, 그쵸? 자기가 착각하죠.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그쵸? 투시력이라도 갖춘 것처럼 재미있을 테니까 꼭 그게 아니라도 괜히 행운을 맞이할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 테니까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연속으로 행운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게끔 우리의 뇌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니까. 나는 수개월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다. 게임은 괜찮았지만 마케팅을 해야 할 정도로 특별하지는 않았다. 몰두할 만큼 재미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의 컴퓨터 게임 관련 아이디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 컴퓨터가 여전히 친숙하지 않았던 80년대의 기술 전체처럼 보였다. 그때 배운 지식은 은행 업무에도 나중에 만화 그리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못 뜨진 않았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 그죠? 인맥 포기. 은행에 다니던 20대 후반 나는 은행 상무의 관심 대상자가 되었다. 여러 회의에서 내가 보여준 헛소리 기술에 넘어간 듯했다. 상무는 내게 자기 심부름꾼이나
조수 자리를 재원하면서 자기와 함께 다니면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고속 승진이 쉬울 거라는 이해를 쉬울 거라는 애매한 약속을 던졌다. 그 대신에 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몇 년 동안 그의 개 매너를 참아가며 명령을 따라야 했다. 당시 나는 이미 작은 팀을 관리 중이었고 다른 사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는 게 발전이 아닌 후회라는 생각이 들어 그 제안을 거절했다. 아마도 내 거절 의사를 들은 그 상무의 입에서는 빌어먹을 멍청한 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지. 하여튼 그는 내 동료 중 하나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하나는 몇 년 후 은행 역사상 최연소 부지점장이 되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크로커 내셔널 뱅크에서 8년 동안 일하며 말단 참고 직원으로부터 하급 관리직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백인 남성 위주의 승진을 제안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 정책 때문에 결국 음, 은행 경력을 끝내야 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능한 많은 것을 배워두자는 전략을 세웠던 나는 은행, 금융, 기술, 계약, 경영을 비롯해 여러 유용한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 그 덕분에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도 건너뛸 수 있었다. 통신사 근무 경력. 나는 퍼시픽 벳에서도 퍼시픽 벨에서도 8년 동안 일했다. 이곳에선 예산 편성과 프로젝트를 위한 비즈니스 사례 작성처럼 금융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그러면서 기술 실험실에서 가짜 엔지니어로도 일해보았고 전략 마케팅, 리서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비롯해 여러 다른 디자인에도 관여했다. 이곳에서도 역시 백인 남성 위주의 승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경력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모든 면에 대해 엄청나게 배웠다. 그렇게 은행과 통신사에서 얻은 경험은 딜버트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GP10, GP10. 나는 1년 동안 한가한 시간을 활용해 모뎀으로 파일을 쉽게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메일로 대용량 파일을 쉽게 보내는 기술이 나오기 이전의 이야기다. 나는 작은 집을 실험실로 만들었다. 당시 낮에는 통신사에서 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덤비 딜버트 아침 저녁으로 딜버트를 그리고 있었다. GP 샵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겠지만 원래는 내가 프로그램 작업 시 사용하던 이름이다. GP 샵에서 가장 괜찮은 부분은 메뉴였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화면에 GP가 나타났다가 음향 효과와 함께 지퍼가 순식간에 열렸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메뉴가 툭 하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마디씩 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기술을 모든 모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모뎀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한 자원과 짧은 지식으로는 이렇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모두
두 종류에서만 겨우 작동시킬 수 있었는데 그 정도에서는 사업성이 없었다. 나는 제품 개발을 포기했고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도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 식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을 때까지는 엄청난 기다림과 그죠? 게 있어야 돼요. 그죠? 45페이지 볼게요. 별난 아이디어 웹사이트. 나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원래 그런 아이디어가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종종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영감을 주기도 해서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다른 사람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용자가 과학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다른 곳에는 밝히지 못한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놓기라도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는 희망도 품었다. 이 사이트는 트래픽이 많았던 딜버트 웹사이트의 부수적인 사이트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문제는 사람들이 올린 아이디어가 과거의 기억자에도 못 미칠 만큼 수준 이하였다는 사실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트는 의도는 좋으나 아무 가치 없는 아이디어가 그득한 쓰레기통으로 변했다. 나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 실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향후 여러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이때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막 잘 안 됐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인터넷 동영 사이트. 닷컴 열풍이 불던 시기 스타트업 설립자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누구나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었다. 딜버트가 인기가 있으니 새로운 스타트업을 알리기 위해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자금이 충분치 않은 까닭에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나는 받아들였다. 딜버트 소식지에도 알리고 내가 만든 웃긴 비디오도 올리고 인터뷰에서 생긴 서비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몇 년 후 구글이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주주들은 떼돈을 벌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유튜브가 아니었다. 유튜브보다 훨씬 이전에 탄생한 회사였다. 그 당시는 동영상을 공유할 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특히 외국은 더 늦는데, 그죠? 우리 회사는 너무 일찍 탄생한 셈이었다. 결국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사업을 접고 말았다. 반면에 유튜브는 완벽한 시기에 시장에 나왔다. 내가 타이밍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깨달았던 게 그때였다. 하지만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그 누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는가? 어렵게 따라서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는 타이밍이 온 건데, 그쵸? 그 프리즈마이어하고 베라 플랫폼하고 이게 타이밍이 지금 왔거든요. 근데 내가 뛰느냐 안 뛰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한번 생각을 또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리크루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볼게요. 나중에.
식료품 배달 서비스. 나는 엔지니어 친구와 함께 식료품을 가정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고객이 집에 없어도 배달 기사가 집안 냉장고까지 식료품을 전달하려면 집 차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차고 문을 여는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것이었다. 어떻게 차고 문을 여는 기술을 개발하느냐. 그죠? 개발한 기술은 배달 서비스를 원하는 식료품이나 마트에 팔 계획이었다. 네, 알아요. 보안 문제가 생각하다,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압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보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듯했다. 친구와 나는 가능성 여부를 놓고 긴 토론을 벌였지만, 친구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지면서 이 일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번 아이디어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상태로 중단됐다. 뭐 배웠다가 배우지 않았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뭐 엄청난 근데 이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쵸? 네. 웹펜 몇 년 후 닷컴 시기에 웹펜이라는 스타트업이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면 이게 지금 쿠팡이네요. 그쵸? 물류센터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실은 웹밴 트럭이 지역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적으로 성공한 아마존처럼 웹밴도 식료품으로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했다. 사업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나는 웹밴 주식을 왕창 사들이고 뿌듯해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더 사들였다. 떨어질 때마다 더 사들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헐값에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고 좋아하며 입맛을 다졌다. 웹밴이 물류센터 한 곳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곳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말은 곧 웹밴의 사업 모델이 좋다는 증거이며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뜻이니까. 나는 더 많은 주식을 사들였다. 매수한 주식을 다 합치면 트럭 한 대는 차고도 넘칠 정도였다. 몇 주 후 웹밴은 파산했다. 웹밴 투자는 내가 벌인 멍청한 짓들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었다. 다행히 투자 손실이 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마치 벌에 쏘인 듯 힘들었다.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벌에 쏘여 보이진 않았지만 엄청 힘들었다. 만화가라 놓으니까 표현력이 되게 웃겨요. 그쵸? 굳이 변명을 하자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 성향이 강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 성향. 그쵸? 내가 이번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회사의 발표 따위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후로는 정보에 숨어 있는 거짓말을 걸러내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죠. 자기들 주식 사라고 막 또 뻥튀겨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전문 투자사 여기도 이제 뭐 어떻게 또 했는지 계속 망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망하고 실패를 하는 속에서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거를 또 이제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쵸?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구에서 무슨 저기 본사에서 와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내 필요할 때만 오지 말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가 이게 같이 함께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공부도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시간 내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